자, 113페이지입니다. 건축 절차. 절차. 자, 먼저 이제 건축주가 나오죠. 건축주가. 자,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자, 3명하고 계약합니다. 계약. 누구죠? 첫 번째? 누구 처음에? 설계자, 그죠? 가장 설계자가 먼저죠? 1번. 설계자. 그 다음에 설계한 대로 건물 지을 공사 시공자. 공시공자. 설계한 대로 시공을 잘 하나 못하나 관리 감독하는, 그렇죠, 감리자. 자, 이들 우리 뭘 한다고요? 건축 관계자라고 한다 했죠. 이때 그럼 여기 설계할 때 자,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라. 누가 하라고요? 건축사가 해라. 허가, 신고, 리모델링 할 때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라. 그런데 2번, 신고 대상 중 일부는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가 없다. 그 중에 1번, 자, 신고 대상이 바합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계제인데 여기는 85 미만, 그러니까 85짜리는, 그죠? 85짜리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고 85 미만까지는 건축사가 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2번,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그러니까 신고 대상 중 일부죠. 두 가지. 3번, 그 밖에 대통령이 몇 개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아는 건 좀 무리고요. 자, 요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건축주가 이제 건물 지으려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허가 신청합니다. 그렇죠? 허가 신청한다. 허가. 이럴 때 요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뭐죠? 사전결정. 그 위치가, 절차 위치가 이제 여기에 나가죠. 자, 허가 신청한다. 신고는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허가는 허가 신청. 공용건축물 협의하는 것은 같이 허가권자랑 협의하면 됩니다. 이럴 때 1번, 보세요. 그러면 허가권자 원칙이 뭐라고요? 아까 했던 사람 보시죠. 원칙이 누굽니까?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두 번째, 예외, 특광이다. 그렇죠? 그 내용은 됐으니까. 자, 얘가 바로 뭐라고요? 허가권자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허가하고 어떤 거는 신고하고 공용건축물을 이제 협의해라. 누구랑? 허가권자랑. 아시겠죠? 그러면 허가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건축물을 착공합니다. 착공해요. 이때 바로 착공 신고합니다. 착공신고. 다른 말로 공사 계획 신고인데 일반적으로 착공 신고라고 부릅니다. 그게 상가로 2번이에요. 허가를 받든지 신고한 건축물 또는 허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자, 그러면 저를 봐요. 이 착공 신고는요. 저기 보세요. 1번에 허가 대상 건축물. 두 번째, 신고 대상 건축물. 세 번째,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딱 세 가지만. 얘만 착공 신고합니다. 착공 신고한 것만 사용 승인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그리고 보시면 나오죠? 1번, 허가.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죠. 공사 계획 신고하라. 이것이 착공 신고입니다. 다만 철거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다면은, 그죠? 그때 하겠다고 기재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2번, 자, 신고 등등할 때 공사 감리자와 공사 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라. 그렇죠? 예. 착공할 때, 시공자가 누구고, 감리자가 누구라는 걸 미리 딱 밝혀야 되겠죠. 딱 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착공할 때, 들어봐요. 요때 이제 착공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공사, 시공하죠. 다시 말하면 착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자, 시공인데, 그건 여기 들어있는 것이고, 예. 건축물이 이제, 좋습니다. 자, 시공. 그러면 착공 처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할 때, 요때 바로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3번이에요. 건축주가 지정하죠. 건축주가. 1번. 건축사로 지정해라. 허가하고 리모델링. 아시겠죠? 이거요. 감리자 지정을 첫 번째 누구로? 건축사로 지정해라. 허가하고 뭐야? 리모델 할 때는. 두 번째. 그런데 밑에 보세요. 다중 이용 건축물 있죠? 예. 다중 이용 건축물은 자, 얘는 건축사도 할 수가 있고,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자. 둘 중에 한 명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감리자 역할은 말 그대로 시공자가 설계한 대로 똑바로 건물 짓고 있나 그거 보는 겁니다. 거기 자, 줄 끈 것들 위주로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도 나옵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안 봐서 틀린 겁니다. 2번에 1번 공사 감리자는, 그렇죠?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면, 또 시공자가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으면 먼저 나와 계약한 먼저 건축주에게 일러 바치고 알리고, 그 다음에 시공자에게 똑바로 못하겠어? 라고 시정 요청해야 된다. 2번, 그러려고 말 안 들어. 그러면 하지마, 중지해. 그죠? 2번,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한다. 자, 3번, 중지도 안 해.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일러 바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 잘못되면 시공자가 아니라 감리자가 다 덤탱이 쓰거든요. 그죠? 아무리 건축주에게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시정 안 하고 중지해도 말 안 듣고 이렇습니다. 구청장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1, 2, 3 묶으세요. 이거는 하나의 절차니까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3번, 연면적이 5천 이상. 자,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요. 3번에 감리 보고서 제출입니다. 당연히 감리 보고서는 누가 한다고요? 감리자가 제출하죠. 자, 감리 일지를 당연히 기록 유지해야 되고, 자, 공정이 그때마다 진도에 다다르면 중간중간마다 감리 중간 보고서를 완료하면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를 고용한 건축주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나중에 넘겨보세요. 감리 중간 보고서 제출받은, 그죠? 완료 보고서를 자, 허가권자에게 나중에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그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일정 기간 지나가면 저를 봐요. 공사가 이제 완료될 것이고, 완료가 되면 이는 사용 승인 받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통해야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절차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 승인권자, 국토법을 말하면 누굽니까? 준공검사죠. 그죠? 그러니까 국토법은 준공검사라 부르고 개발법도 준공검사인데
정비법은 현장 가서 실시하는 건 준공검사지만 최종 찍어주는 건 준공인가라고 부르죠.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라고 부릅니다. 자, 누구죠? 바로 허가권자. 나오죠? 자, 그리고 들어보세요. 자, 사용 승인도요, 여보세요. 여기. 착공, 신고한 요 세 가지만, 아시겠죠?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사용 승인 신청하면 착공, 신고한 것만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허가 대상, 신고 대상,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뭐 한다고요? 사용 승인 신청한다. 그 얘기죠. 1번, 사용 승인 대상이죠. 건축주는 허가,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밑에 공사 완료 후에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자,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공사 시공자가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감리자가 작성한 마지막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니까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2번, 원칙 며칠 내에? 그렇죠. 7일 내에. 자, 주택법은 15일이죠. 사용검사는 7일 내에. 7일 내에 현장 검사 실시해서 합격하면 사용 승인서 내줍니다. 뭐 예외 읽어주시고요. 자, 3번 건축물의 사용입니다. 당연히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아니면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 예외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7일 내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2번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경우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 4번 임시 사용 승인이 뭐냐? 1번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등 밑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고 식수 등 적용에 필요한 조치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한 겨울이죠. 겨울에 완공되었다 그러면 봄에 할 것을 조건 걸어서 식수 등 적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2번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연장할 수 있는데 뭐 1회, 뭐 1년 보면 이렇게 기간과 연장 기간과 횟수는 없습니다. 그냥 연장할 수 있답니다. 5번에 사용 승인 받으면 다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증거 검사 전부 다 받은 걸로 인허가 의지한다. 5번에 공용 건축물입니다. 국가 지자체, 국공지죠. 이들은 끝에 허가권자에게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협의한다. 그리고 2번 협의하면 허가받은 걸로 신고사항은 신고한 걸로, 그러니까 협의하면 허가 대상은 허가받은 걸로, 신고 대상은 신고한 걸로 간주를 한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3번 협의한 건축물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 사용 승인 받지 않는다. 왜? 사용 승인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착공 신고도 안 하고 사용 승인 안 받아요. 당연히 공용 건축물도 착공 신고도 안 하고 사용 승인도 안 받는다. 그리고 자 4번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대지에 지상 또는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이때 그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일단 보고 건축할 수 있다.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만 참고적으로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하나 빠졌다 참. 113페이지. 거기 중간에 착공신고 있죠? 거기 3번의 기억 3일. 자, 착공신고는요 신고하고 3일 내. 신고 대상은 5일 이내, 착공신고는 3일 이내.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고 안 하면 그 3일 이내 기간 끝난 날 다음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사용 승인 받으면 이제는 건축물을 사용하겠죠? 예. 그래서 건축물을 유지하고 관리합니다. 누가 하느냐? 당연히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뭐요? 관리. 월급 받는 빌딩 관리인. 그죠? 예. (2번)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입니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 그 박스 안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해라. 언제 하느냐? 자, 1번 끝에 보세요. 사용 승인 받고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니까 12년째죠. 12년째, 14년째, 16년째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택법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에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점검을 실시했잖아요. 그 말 뜻이 그냥 했다면은 생략할 수 있다. 어떤 건물이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에서 특히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그죠? 16층 이상 또는 바합 5천 이상인 판문종, 여관종. 12년 지나면 2년마다 정기 점검해라. 2번 집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 이상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거기 관리 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왜?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이죠. 예. 개인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공동주택은. 그 1번과 2번 정도 알아두시고요. 2번 보시면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의 1, 2, 3, 4, 9위의 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역시 밑에 수시 점검도 실시한다. 그러니까 정기 점검 대상이 곧 뭡니까? 수시 점검 대상과 같은 겁니다. 3번 정기 점검이나 수시 점검을 실시하면 며칠 내에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재구청장에게 보고하라.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의 철거 멸실입니다. 자, 근데 유지 관리 하다가 이제 건물이 오래되면, 그죠? 되면 되면 철거할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로 뭡니까? 멸실될 수 있습니다. 저를 봐요. 이것이, 저를 봐요. 법에는요, 법에 철거는 언제 하라? 철거 전에 신고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령에는 하면은 바로 3일 전에 철거 3일 전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 내에 신고하라? 결국은 철거 3일 전에 신고하라고 맞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멸실은 이미 된 거니까 멸실 후 30일 이렇게. 이것이 이제 건축법상 절차에서 큰 밑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내용은 이제 중간중간 다 있죠. 그래서 1번 철거 신고,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 철거 3일 전 신고. 거기 이제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멸실은 멸실 후 30일 이내. 자, 등기 촉탁입니다. 등기 촉탁은 누가 합니까? 행정청이 하는 것이죠. 그죠? 비행정청이 하는 것은 신청.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특시, 특도, 시군구가 다음 박스 한 4가지 내용을 뭐 한다고요? 변경이 있다면은 촉탁해라. 행정청이니까.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면 연재 구사하는 것이지 구민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등기 촉탁한다. 그리고 2번 사용 승인 받고 난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내용 중, 그죠?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되었다. 사용 승인 받을 때에는요, 들어보세요. 누가 합니까? 건축주가. 그죠? 신청을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사용 승인 신청할 거 아니에요, 신청. 사용 승인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후에, 사용 승인 떨어진 이후에, 준공검사 떨어진 이후에 뭔가 변경할 때, 그때는 특시 특도시군구가 촉탁을 통해서 변경합니다. 단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건물을 짓고 신규 등록은 그 건축주가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촉탁이 아니고 신청이 신청. 신규 등록도 촉탁하면 틀려요. (3번) 철거 신고. 그죠? 멸실 신고, 철거 신고, 멸실 신고 누구한테 하죠? 연재구청장 한단 말이죠. 하면은 구청장이 그 위에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아시겠죠? 야. 자, 넘깁니다. 8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그래도 안 보면 안 되니까. 자, 잠깐만요. 조금만. 자, 1번 대지의 안전 요건입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있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은 안 된다. 무조건 안 되냐? 무조건 안 된다면 틀려요.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을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낮아도 된다. 2번, 3번 읽어주시고 4번 손괴, 무너져 내림이죠.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성토, 절토죠. 성토, 쌓는 것, 절토, 깎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다. 1이 수직이고 1.5가 수평입니다. 얼마 이상? 1m 이상이면 옹벽 설치하고 2번, 그게 2m 이상이면 그 옹벽을 콘크리트로 하라는 얘기죠. 3번, 옹벽의 외벽에는 이를 지지하거나 물이 빠지는 배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이러한 시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거 말고 다른 것들, 요거 외의 구조물은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안 된다. 2번 대지의 적용입니다. 적용 의무 대상.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건축물 크기 관계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적용을 하지 할 수 있는 경우 있죠. 하는 건 자유지만 배제할 수 있는 경우죠. 녹지지역. 그죠? 여긴 녹지지역은 녹지 많잖아요. 이런데. 그 다음에 2, 3, 4 묶으세요. 자, 공장의 대지 면적이 5,000 미만. 3번, 공장의 연면적이 1,500 미만. 4번, 산업단지의 공장은, 그죠?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지 연분이 있다. 축사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그리고 6번하고 이제 7번 묶으세요. 자, 1,500 미만의 물류시설도 자, 배제인데 다만 이 물류시설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다면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택배회사들 있잖아요. 그죠? 해라. 관농자, 도시 외적이죠? 안 하는데 관농자일지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물 지을 때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3번 공개공지죠. 공지. 대형마트 안에 있는 코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큰 이렇게 도로줘요. 가령 뭐 이래 있다. 건물이 크게 되게 이렇게
이래지, 그죠? 예. 자, 이게 뭐죠? 이게 여기가 공개 공지다 또는 공개 공간. 왜냐? 큰 건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기 때문에 그 공간 필요하다. 여기 무슨 이렇게 벤치 갖다 놓는 것도 뭐 있으면 좋고요. 또 뭐 적용도 하고요. 하겠죠, 이렇게. 자,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개 공지, 흔한 말로 공터 설치해야 된다.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이 일준, 상준. 다 같이 시작. 일준, 상준.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다. 주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일준, 상준. 하지만 특시, 특도, 시군구는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면 일준, 상준 말고서라도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일준, 상준을 물어보려면 특시, 특도, 시군구가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제시 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준, 상준에서 찾으면 되겠죠.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이 뭐냐?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여기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고요. 운동시설 중 여객용 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얼마나 밥이 5천 이상이죠. 우리가 다중이용은 5천 이상, 판문종, 여관종이죠. 얘는 일단 여기는 밥 얼마?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문종 여숙업.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 있죠. 판문종 여까지 네 가지 같아요. 판문종 여숙업, 판문종 여관종. 그렇죠? 예. 판매시설, 문화집 집회시설. 앞에 기 종교. 여기 종교지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종교시설, 여객시설, 숙박, 그 다음에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판문종 여관업종, 판문종 여의순업종. 됐죠? 판문종 여관종, 판문종 여숙업. 여기 판매에서 뭔 제외하고?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그죠?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기 때문에 만든 건축입니다. 그죠? 판매시설은 시설 중에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얘는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화물차. 차들을 위한 시설이죠. 그러니까 공개공지가 필요 없죠. 2번 설치 기준은요. 요거 10% 이내죠. 10% 범위에서 정합니다. 조례로. 적용 면적과 매장 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등의 면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자 필로티의 구조도 가능하고 그 박스 한 읽어주시고요. 3번 이렇게 자 대지를 10% 범위 내에서 빼앗아가면 그죠? 대지 1000이면은 최대 100까지 빼앗아가면 올라가는 것을 완화시켜 줍니다. 용적률 높이. 1.2배죠. 용적률 올라가는 거 1.2배. 높이도 1.2배까지. 4번 활용. 연간 그 공개 공지에 연간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등등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봄이나 가을 되면 왜 밖에 다 꺼내가지고 하잖아요. 세일도 하고, 그죠? 예, 그때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도로. 자, 도로. 자, 도로가 뭡니까? 도로. 일단은 첫 번째, 건축법상 도로는요, 뭐가 필수해요? 인도가. 왜? 인도가 없으면은 건물을 짓지 못하죠. 지금 뭐 하냐고. 사람 못 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도로법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가 다르죠. 건축법은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인도가 있어야 그 인도로 건축을 들어갈 거 아니야. 인도가 없는데 건물 지으면 뭐 하냐고. 사람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인도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플러스 차도 아니면 인도만.
차도만 X. 아시겠죠? 차도만 있는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원칙 나오잖아요. 보행과 보행 플러스 자동차 통행입니다. 보행이 인도고,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이 차도, 인도 플러스 차도가 얼마 이상 최소 4m 이상이고요. 예정도로도 포함됩니다. 또 있어요. 그 외에 1번 국토법에서 말했던 도로법이건 사도법이건 여기에서 뭐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신설 또는 변경이든 아니면 2번 지자체장이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든 무조건 다 뭐라고요? 도로다. 예배.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건 뭐죠? 인도만 있다. 인도만, 그죠? 어디에? 골목길에. 그죠? 골목길은 차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인도만 있다. 그 얘기죠. 이때는 3m 이상. 자, 골목 들어가니까 막혀 있다. 막다른 도로가 10m 미만. 두 번째, 10m 이상, 35 미만. 35 이상이죠. 그래서 2m 이상, 3m 이상, 6m 이상이다. 밑으로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 2m, 3m, 6m, 2 곱하기 3은 6, 2, 3은 6, 시작, 2, 3은 6. 한 번 더 시작, 2, 3은 6. 하지만 읍면정 아들은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쟤들은 2, 3은 4라고 한다. 2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입니다. 첫 번째, 도로를 지정하거나 공고합니다. 도로를 지정 공고는 지정했으니까 지정했다고 알려주는 게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공고예요. 지정 공고. 원칙. 그 땅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의 받습니다. 하지만 예외. 자, 심의 거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의 받기가 곤란해요. 2번, 몇십 년 동안 사실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동의 없이 심의 거쳐서 도로로 지정해서 공고할 수 있는데, 2번,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은요 반드시 동의입니다. 도로를 폐지한다, 변경한다, 이때 동의 외에는 없습니다. 동의 안 해주면 폐지 안 되고 그 다음에 변경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어려워요, 폐지 변경이 어려워요? 그렇죠. 지정보다 폐지 변경이 더 어렵다. 삼 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원칙. 건축물 대지는 얼마 이상? 2m 이상 반드시 접하라. 어디에? 도로에.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냐. 접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1번, 접하지 않아도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뭔지 모르지만, 그죠? 그리고 그 대지 주변에,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건축행위가 없으니까 평생 동안 그쪽으로 대물을 내면 된다는 얘기죠. 3번, 농막. 농막은 전답 농지 위에 있잖아요. 위에 문 도로가 있어요. 그죠? 예. 농지 위에 있다. 니은 4m 이상 접하라. 좀 강화한 것이죠. 2m 이상 아니라 4m 이상. 연면적이 2,000 이상 어쩌입니다. 공장은 얼마요? 3,000. 요 공장을 자꾸 2,000 이상인 공장 이렇게 나오면 시험에. 그래서 공장이 3,000, 공장 3,000, 공장이 2,000 하면 틀리겠죠.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뭐 뒤에 건 안 나옵니다. 앞에 거 3,000 이상이 바로 공장이다. 2,000 이상 공장 틀리다. 자, 넘깁니다. 자, 이제 건축선. 자, 건축선은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때 문제집 부분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건축선이 뭐냐? 먼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원칙이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다. 현재 법적으로
현재 최소 4m이다. 그죠? 그러면 양쪽에 이런 식으로 대지가 있다. 그러면 얘가 뭐죠? 예, 얘가 바로 그대로 그냥 건축선입니다. 그런데 예외 기억에 자, 두 가지죠. 자, 현재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자, 3m가 안 돼요. 자, 3m. 양쪽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러면 서로가 2분의 1씩 나누 0.5. 중심에서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 그죠? 2분의 1씩 후퇴한 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건축선입니다. 그것이 박산 1번이고 2번은 뭐냐? 자, 똑같이 이게 도로가 이래 있지만, 자, 3m를 가정합시다. 이게 뭐예요? 경사지 등이다. 이래 있죠, 그죠? 경사지 등, 하천, 뭐 철도, 건축 평이 할 수 없는 곳, 그죠? 그럼 얘가 덤탱이 놨습니다. 경리선 반대쪽부터 소유노비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3m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죠? 전부 않는다. 이것이, 자, 기억의 1, 2고요. 니은의 도로의 모퉁이다. 박사는 요즘 아세요. 이거 뭐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때가 같아요. 자, 이거는 일정 부분 후퇴하는 건데 요것만 보세요. 끄트머리가 잘라낸다. 다른 말로 각 전제한다. 그러니까 도로가 이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죠? 어려우니까 일정 부분 후퇴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잘라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럴 때 여러분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교체각이 120도 미만, 너비가 8m 이상, 4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만 한다는 거. 어디면 이면도로 뒷골목에 가보세요. 골목 가보면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뭐 내용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집 풀이할 때 그때 문제 있으면 하기로 하고, 지금 뭐 굳이 할 필요 없이. 다만, 자, 반대로 말하면 뭐죠? 말하면 120도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8m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디귿, 요건 뭐냐? 지정 건축선인데, 자, 이것은 도로 부지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있는데, 현재 이 높이가, 너비가 4m예요. 이 대지 있습니다. 자, 얘가 건축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구청장이 뒤 후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정했다. 그 얘가 뭐예요? 지정 건축선이고요. 후퇴도 가장 최대 4m까지밖에 안 되고 도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런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지만 얘는 도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대지 면적에 산정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디귿 내용이고, 가로 2번에 건축성과 대지 면적 산정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방금 제가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3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입니다. 1번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당연하죠. 하지만 지표 아래 부분 지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2번 도로면이지 지표면이 아닙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등등등은 열고 닫을 때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차가 지나가다가 부딪힌다. 그래서 도로면이면 도로면, 지표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한다. 자, 좀 쉬었다가요. 쉬었다가 좀 더 하죠. 쉬었다가. 예.